보죠.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철학계의 두 거장, 니체와 사르트르가 진리라는 개념을 두고 벌이는 정말이지 엄청난 한판 대결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 두 철학자는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둘 다 거부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이 두 거인의 싸움이 시작되는 공통의 그라운드입니다. 자, 1라운드. 먼저 링 위에 오르는 선수,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상식을 그야말로 박살내기 위해 등장한 아주 급진적인 사상가죠. 와, 이 말 정말 멋있지 않나요? 진리는 잊혀진 은유의 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라는 게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자, 이 3단계 과정을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엔 세상을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일종의 비유, 즉 은유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시간은 금이다 같은 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게 원래는 비유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은유를 그냥 절대적인 진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시간은 금이다가 비유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니체한테 핵심은 이겁니다. 진리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힘의 문제, 즉 권력을 위한 도구라는 거죠.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 예를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과 악이라는 도덕 구조 있잖아요. 니체는 이게 무슨 우주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특정 집단, 예를 들면 사제계급 같은 사람들이 대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가치관을 이게 바로 진리야 하고 강요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분석 아닌가요? 자, 이제 2라운드 반대편 코너를 보시죠.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는 니체처럼 절대 진리는 없다는 데는 동의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게 파괴된 폐허 위에서 진리를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일종의 건축가 같은 인물이죠. 사르트르를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즉자 존재입니다.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사물들의 세계를 말해요. 저기 있는 돌, 나무, 책상처럼요. 그 자체로 완전하게 꽉 차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개념이 바로 대자존재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인간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봤던 저 돌멩이랑은 완전 다르죠.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잖아요. 한마디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 사르트르의 진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둘이 만날 때 생겨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 즉 대자존재가 저 바깥 세상, 즉 즉자존재를 향해서 손을 뻗을 때 그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진리가 딱 하고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처럼 그거 다 허상이야, 이게 아니라 나와 세계가 맺는 관계, 그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르트르 철학의 심장이 터져 나옵니다. 진리는 뭐다? 바로 자유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고 이해하기로 선택할 때 바로 그때 진리가 생겨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 클라이맥스입니다. 권력이냐, 자유냐, 이 두 거인의 사상을 정면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진리가 어디서 오냐? 니체는 권력의 의지라고 외치고 사르트르는 아니 그건 우리 의식의 구조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진리의 성격도 니체는 그거 다 지어낸 얘기 허구야 라고 하는 반면 사르트르는 아니 나와 세계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야 라고 봅니다.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니체는 권력, 사르트르는 자유가 되겠죠. 객관성 부분도 재밌어요. 니체는 그런 거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 사르트르는 100% 객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적인 객관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최종 편결의 시간입니다. 이 길고 긴 싸움을 보고 나니 결국 우리 앞에 두 개의 뚜렷한 길이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니체가 제시하는 길은 해체의 길이에요. 세상의 모든 진리라는 것들을 다 부수고 그 안에 숨겨진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자는 거죠. 반면에 사르트르가 제시하는 길은 재구성의 길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오늘날 이 두 철학자의 질문은 더 이상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유로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자,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예, 이번에도 잘 들어봤네요. 니체와 사르트르의 진리에 대한 개념을 비교를 해본 거죠. 사르트르는 당연히 니체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죠. 니체가 말하자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고 또 기독교에 의해서 완성된 그런 객관적인 세계, 객관적 진리가 있다. 외부의 객관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을 인간이 인식해내는 그런 객관적 진리가 있다라는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객관적인 변하지 않는 세계,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계속 변하고 있고 진리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왜 진리라는 것이 진리라는 개념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잘 밝혀본 거죠.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처음에는 그런 계속 변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은유적인 방법으로, 어떤 상징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해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꾸며서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모습을 진짜라고 스스로 속은 말하자면 가짜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니체는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고 자신이 그런 계속 만들어가는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다라는 생각들을 빨리 무너뜨려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창조해 가라, 뭐 이런 주장을 했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이런 뜻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즉 니체의 말대로 객관적인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해석의 나름이다라는 상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이제 채택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버전으로 조금씩 옮겨 가기 시작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현대 철학의 모습들이지 않나, 크게 봤을 때요, 그렇게 보여지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사르트르인 거죠. 사르트르는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새로운 창조,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는 않는다라고 본 거죠. 오히려 현상에서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모습,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는 걸로 봐서 진리라는 것을 좀 더 다르게, 즉 의식을 가진,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가진 존재가 의식이 없는 존재들, 의식을 있는 존재들을 이제 대자 존재라고 불렀고, 의식이 없는 그런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을 이제 즉자 존재,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대자 존재가 즉자 존재를 바라보는 그 두 사이의 관점, 즉 의식이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관계가 진리이다. 말은 멋있지만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니체랑 같은 뜻이라고 봐요. 즉 자기가 창조해내는 거죠.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말이 의미를 창조한다라는 뜻과 같은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니체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이 다르다. 왜냐하면 사르트르에게는 나름대로 의 현상적인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네요.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철학의 목적, 철학의 방향 자체는 니체는 모든 것에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파괴하는 즉 절대적인 것, 객관적인 것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려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사르트르는 의식이 이 대상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세워보겠다, 창조하겠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그런 면이 뭐 다른 점이다라면 다른 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니체도 그렇게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훨씬 더 창조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만족스러운 그런 차이점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또 그렇게 보여지네요.